안녕하세요. 신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11번째 시간입니다. 해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다더니 장마는커녕 우리를 더욱 숨가쁜 더위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매일 안전문자가 몇 차례나 더위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이 더위에 시원한 그늘에서 아름다운 바다나 보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금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금강산 눈을 생각한다면 더워지지가 않네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 두 번째 금강산 문화회관으로 갑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9일) 9시 온정각 금강산 문화회관. 금강산에 들어가기 전에 천하 제1명산 금강산이라고 붉은 글씨로 크게 써서 걸어둔 대형 주차장이 있는 온정각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꺼번에 400여 명을 풀어놓은 온정각 휴게소의 화장실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넓은 땅에 북한의 교예단들이 서커스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대 상선이 지었다는 금강산 문화회관은 1999년 2월에 준공되었다는데, 지붕은 커다란 돔형으로 금강산 12,000 봉우리를 상징하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조개 껍질을 덮은 듯한 610평의 반원, 내부에는 624석의 좌석이 특별석, 일반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온정리 마을 개울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휴게소와 문화회관은 수정봉과 관음연봉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드러납니다. 커피 1달러, 녹두 부침 4달러 등 북한의 술, 꿀, 농수산품, 공예품을 판다 하는 온정각 휴게소에는 모두 달러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30분 휴식한 후 버스에 타니 엄동식 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강릉방송국에서 보내온 전파였습니다. 북에서 듣는 우리의 소리가 왜 그리 새삼스레 반갑고 신이 났던지. 차는 외금강의 초입으로 들어갑니다. 북의 근로자들의 휴게소가 된다는 김정숙 여사의 별장 건물을 지나고 금강산 식당의 간판도 보입니다. 청량 음료, 유원지, 상점 등 물건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점이 몇 개 있을 뿐 유명한 데이트 코스였다는 이 한적한 산길엔 딱 2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작은 벤치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 쓸쓸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5월이 되면 벚꽃이 피어 아름답다는 이 눈 덮인 산길 입구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라고 써서 가로로 높고 길게 붙여둔 현수막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쪽에서 풍요로운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될 저들의 실상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금강산 여관은
280개의 방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있는 건물이라는데 누가 하루에 100달러씩이나 주고 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여사도 이 여관에서 열흘간 억류되어 있었고 조장들이 안내원 교육을 받는 곳도 이곳이라 합니다. 이 여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기다려도 문이 반만 열리기에 고장난 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한심하다는 듯이 그 남조선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까? 하며 안 열린 반쪽 문은 손으로 밀어서야 열리는 거라고 말하며 손으로 쫙 열어젖히더랍니다. 저들의 전기 사정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고 서슬퍼런 어조로 강경하게 나오는 덕분으로 그들은 세계의 유례없는 그들식의 정책을 계속 펴가며 외교 관계에서 늘 기선을 잡는 듯합니다. 원래는 온정리에서 망상정까지 21km를 버스로 이동하고 망상정에서 천신대, 망량대까지 3km는 도보로 등산을 하는 코스가 만물상 코스입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 차가 오르지 못하므로 관음폭포가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눈길이라 가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며 망양대는 위험하므로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왔던 사람들은 눈이 쏟아지고 있었으므로 아예 산에 오르지도 못했다니 아쉬웠지만 금강산 발치만이라도 밟아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내지 8km를 산 위로 향한 오솔길로 찔러서 망상정에 닿으니 넓은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망상정에서 오르는 길에 본 한하계의 모습과 관음폭포, 육화암의 모습은 시조 몇 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한하계 만물상 오르는 왼쪽의 깊은 계곡, 아침 저녁 푸른 안개 골짜기를 덮는다네. 뒹구는 바위 머리마다 시름 쌓인 하얀 눈. 관음폭포 비단피를 들이운 듯 누워서 흐르던 물. 수정의 기둥으로 굳어서 반짝인다. 늠름한 관음 연봉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 육화암 바위 이름은 봉래 양사은이 지었다고 했다. 달빛 비친 흰 바위가 마치 눈꽃 핀 것 같아. 육화암 이름 붙인 봉래 선생 호연지기. 한하게 끝나는 이곳 이젠 험한 산길이네. 만상정에서 김일성 교지의 표식 바위를 보며 금강산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꾸며라. 모일 모시 수령님의 교지가 있었다고 바위에 붉은 글씨로 조각하여 세워뒀네. 멋진 바위마다 새겨둔 붉은 글씨. 옛사람 풍류배인 예술품도 아닌 것을 바위는 가슴을 알아 붉게 물들었네. 삼선암에서 만물상을 보며 드러난 거대한 뼈, 눈 덮인 설봉들이 삼라만상 형상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데 쏟아진 폭포는 얼어 청옥처럼 굳어 있다. 삼선암과 귀면암에서
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부터는 매우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서서 사진을 찍으면 삼선암의 기묘한 모습이 다 나오고 산 쪽으로는 만물상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사진사 한 명이 서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과 김 신부님은 이곳에서 사진 2컷을 찍고 다시 내려가시고 우리는 계속 미끄럽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귀면암에서 천연기념물 224호라 합니다. 기묘한 얼굴 모습 우뚝 선 전망대로 77 계단 걸어 빠이 글씨 읽어보기. 눈보라 회오리 바람이 객의 가슴 흔드누나. 험상구전 도깨비의 얼굴 모습 닮았다고 억겁 세월 화강암이 온갖 풍상 겪으면서 오묘한 형상으로 서서 만물상을 바라보네. 삼선암, 하늘 높이 창금을 축겨둔 듯한 이 거대한 새 바위의 높이는 30 내지 40m나 된답니다. 창칼같이 날카롭고 자루같이 뭉퉁하고 주먹같이 불뚝하여 만물상의 초병 같아 독서남 홀로 서 있어 외로움을 하소연해. 독서남 삼선암 귀면암의 전설. 네 신선이 금강산에 와서 만물상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에 세상 만물이 다 모인 것 같다. 선녀들의 말을 들으니 마귀들의 장난이 심하다 하니 귀신 바위나 하나 만들어 마귀를 내쫓고 우리도 여기서 살자. 그리고는 선녀들의 청을 들어 신선 한 명이 한 면씩을 맡아 무서운 얼굴의 바위를 만들었습니다. 마귀들은 드디어 물러났고 만물상을 가리는 마귀 장난도 없어져 천하절경을 보며 한가롭게 바둑을 두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선이 너무 심하게 훈수를 두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신선은 빨리 홀로 멀리 떨어져서 외로이 바위가 되어 앉았습니다. 새 신선도 만물상을 나란히 바라보면서 나란히 바위가 되어 앉았습니다. 독선암, 삼선암, 귀면암은 그렇게 만물상을 우러러보는 자리에 거대한 산악미를 뽐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안심대까지는 눈이 와서 미끄럽지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를 맡은 조장들이 요소요소에 서서 조원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바위들을 가리키며 바위들에 얽힌 전설과 바위 이름을 읊어주고 있었습니다. 곰바위, 거북바위, 토끼바위, 장군바위, 노인바위 등등. 어떤 것은 그럴싸했으나 어떤 것은 적당한 이름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름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그 사물을 한정지어 버리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토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엔 여우로 보일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 빛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그 모습으로 보아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십 년 풍화작용으로 한쪽이 떨어져 나가거나 깎여버린 바위에도 한결같이 같은 이름으로 바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수많은 바위의 이름들을 들으며 계곡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등산객을 위해 만든 쇠줄과 끈을 잡아가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것 같았고 조장의 무선을 들으니 아무리 늦어도 1시까지에는 하산을 해야 한다는 전갈이 계속 와서 마음이 바빠왔습니다. 눈 때문에 망량대도 망장천도 하늘문에도 도저히 갈 수 없어 위험하다는데 갈 수 있다는 안심대까지도 늦은 발걸음 때문에 못 가본다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눈 덮인 개골산을 다른 계절에는 볼 수 없으니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갈 요량으로 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절부암 금강산 절경 보며 피리 부는 선녀 모습 청년 하나 반하여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 도끼로 바위를 찍어 사랑을 전했단다. 망상정에서 삼선암까지, 삼선암에서 절부암까지 0.9km였습니다. 절부암에서 안심대까지는 0.4km. 거리는 짧았지만 70도에서 80도의 깎아지른 절벽에 철계단을 놓아두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니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사람의 모습이 하늘을 오르는 사닥다리를 서로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무척 아슬아슬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게 개어 있었고 날씨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군데군데 북쪽의 환경요원들이 서 있다고 했으나 400여 명의 등산객에 엉켜서 누구가 북쪽 사람인지 조장인지 관광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이젠에 의지하여 눈길을 꽁꽁 밟아가며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안심대까지 겨우 올랐습니다. 말 안장처럼 생긴 제4휴게소인 이곳에 오르니 일단 마음이 놓였습니다. 천선대에서 이곳까지 무사히 내려와도 이곳에서는 마음이 놓인다고 안심되라 한답니다. 날카롭고 가파른 바위, 괴한 봉우리, 날 듯하고 꺾을 듯하고 빽빽이 서서 친밀한 듯하고 둔한 듯 민첩한 듯 안심대에서 본 만물상은 천태만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선조 송순 선생이 쓴 면왕정가의 황기절이 생각났습니다. 눈 덮인 겨울 계골산의 만물상을 오르는 계곡의 모습을 그려놓은 듯한 이 식기를 읊어봅니다.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묻히거늘 조물주 헌사로워 빙서를 꾸며내니 구설궁전 구설대와 옥바다 온 산이 눈앞에 버렸구나. 하늘 땅도 가슴 열어 간데마다 경이로다. 80도 내지 90도의 각도로 경사진 눈길을 어찌 내려가나 걱정하며 안심대 위에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 푸른 하늘엔 티끌 한 점 없이 개어 있었습니다. 안심대에서 본 하늘, 시로 읊어봅니다. 연이은 준봉들 위 드리어진 푸른 비단, 툭하고 건드려도 깨질 듯한 유리처럼 살짝 돌을 던지면 둥글게 파문일 듯. 되돌아 삼서남 쪽 멀리 연봉 바라보니 눈보라 날리는지 검은 구름이 휘감돌고 아득한 산 능선들이 화폭 속에 담겼는 듯. 보통 산길도 늘 내려오는 것이 어려웠던 나는 가파른 길을 더구나 미끄러운 눈길을 어찌 내려가나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진을 찍느라 남편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행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뿔뿔 기다시피 내려오고 있는 내게 건장한 청년이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셔도 된다면 제 손을 잡으세요. 저는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순간 여자가 가진 특유의 수줍음이 발동했습니다. 물에 빠진 형수의 손을 잡아 구해주는 것이 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란하던 조선조 유교의 시대는 너무나 멀어졌는데도 50이 넘는 한물간 여자가 선의의 젊은 청년의 손을 거절할 뻔했습니다. 쑥스러운 듯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내려가는 청년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손 좀 잡을게요. 고맙습니다. 손 하나의 역할이라니. 나는 가파른 산길을 평지 걷듯 팔짝거리며 뛰어내려 왔습니다. 협력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아저씨는 나 반 사조였는데 안경을 썼고 약간의 콧소리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산악회 회원인지 너무나 안정된 걸음으로 무서움 하나 없이 어려운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니 만상정 휴게소에서 우리 조원들은 아무도 내려오지 않아 환경요원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만상정 왼쪽으로 난 넓은 길에 차 2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길엔 관광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자 요원 2명이 그곳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가나요? 온정영 고개인데 그곳으로 가면 내금강이 되지요. 이곳으론 그럼 왜 구경을 안 가나요? 그들은 묘하게 웃으며 낡은 책 한 권을 접어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책 소설책인가요? 네. 남남북녀라더니 공기 때문인지 피부도 곱고 너무 예쁘시네요. 그래요? 예쁘다고 하니 좋은지 배시시 웃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들도 나도 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섣불리 먹을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답니다. 벌금을 몇 달 더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원산이 고향이라는 아저씨 한 분이 요원들에게 자꾸 말을 걸더니 집안 살림은 누가 하고 여기 나와 있느냐고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발끈하는 표정의 요원보다 먼저 내가 말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이 일은 직업이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분이 풀리는 듯 누그러진 표정으로 아저씨는 직장 안 다녔어요? 라고 반문했고 아저씨도 그래 직업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금강산 구경꾼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보며 붉은 글씨의 표석을 모독하는 사람이나 잡아 벌금 매기는 우스운 일을 직업삼아 지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세기 만의 해후는 이렇게 엄청난 아픔입니다. 만상정에서 하산하는 길에 만난 아가씨.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 사는 이야기와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우리 부부는 여행지마다 사람을 사깁니다. 속초에서는 혜경이 엄마를, 거문도에서는 뉴서울여관 주인 아줌마를 사귀었습니다. 성천 아카데미의 교훈도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칭 보지마, 묻지마, 말하지마 라는 이 금강산 관광길에는 사람 하나 못 사귀고 갈 것 같은 쓸쓸함에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 심리는 갖고 있을 것 같아 무언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거의 하산하면 환경요원의 일도 끝난다며 남녀 2명이 일조로 묶여있는 한 조의 환경요원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2갈래로 갈라 묶은 애때어 보이는 예쁜 처녀였습니다. 참 예쁘네요. 어디 살죠? 온정리에 산다던가 22살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산다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끄집어냈습니다.
그 아가씨는 나에 관해 물었습니다. 자녀가 몇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나는 두 아들의 어미이고 선생을 했고 수필을 쓴다고 했습니다. 소설이나 시가 아닌 수필이란 장르는 그녀는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매우 그윽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하면 왠지 존경심이 옵니다. 어릴 땐 왜 그리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말썽만 피웠는지 지리 시간에 한라산에 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등을 툭툭 치시면서 통일하면 가볼 수 있어. 기다리면 돼. 라고 달래주셨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부모님은 자꾸 늙어만 가시는데 효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그녀는 갑자기 친근감을 느끼는지 말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통일이 언제 될 거라 생각되나요? 글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통일을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죽기 전엔 통일되겠지. 그보다 우리들이 이렇게 걸으며 정답게 순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작은 통일이 아닐까? 나는 내 이름이 중국 성왕의 이름을 본든 것이라는 것과 배수연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고 부르기 좋다는 것, 통일되면 내가 초청하여 한라산 구경시켜 주겠다는 것, 관동별곡의 내용을 언제 배웠냐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했는데 13살 때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4년간이고 전 교육과정이 다 의무 교육이며 무료라는 자랑을 빼놓지 않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벨리니 작곡 오페라 노르미 중 정결한 여신, 노래는 마리아 칼라스가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